안녕하세요. 호주TV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참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소식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인데요. 코로나의 NSW주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죠. 12일 만에 또 영용의 기록을 깼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이들이 많이 또 생겨났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먼저 바로 테스트를 받아보셔야 할 곳이에요. 먼저 칼리포드 피트니스 퍼스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곳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스킵하고요. 새로운 베뉴도 좀 알려드릴게요. 잉글번 여기 이제 호텔이라고 나와 있네요. 잉글번 호텔 여기에 이제 바룸이라든지 그리고 비스트로라든지 게이밍룸에서 나왔대요. 다행히도 이곳은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또 설명의 시간 좀 보시면은 이런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이 호텔에 가셨던 분들은 테스트 받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라켄바 지역에서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레스토랑이네요. 알리 다인 인 앤 테이크어웨이인데요. 9일에 이 시간에 가셨던 분들은 또 테스트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켄바, 오늘 이곳에서 두 분의 의사분이 확진이 되셨어요. 라켄바 A to Z 메디컬 클리닉이네요. 그리고 이 시간에 가셨던 분들 테스트 받아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라켄바에 있는 A to Z 메디컬 센터 이 시간에도 가셨던 분들도 바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밀선즈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고요. 그리고 버스에서도 나왔네요. 센트럴부터 스트라스필드, 요거 스트라스필드 주목이죠. 한인분들 정말 대표적인 한인 지역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센트럴역에서 밤 늦게 11시 48분에 출발을 했네요. 10월 4일이고요. 그리고 스트라스필드역에 12시 15분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일 하루가 훌쩍 지났네요. 이 버스는요, 그 리플레이스먼트, 가끔 트레인 레일워크 있을 때 버스로 대체가 되잖아요. 이 버스가 이제 버스에서 이제 발생이 됐고요. 이 승객은요, 버스에서 바로 이제 또 어디로 가셨더라? 또 다른 곳으로 트레인을 타고 가셨더라고요. 파라마타로요. 그래서 스트라스필드 밤늦게 이 버스에 계셨던 분들은 또 이제 협소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밀접 접촉으로 이제 간주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테스트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심텀, 증상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이제 또 증상이 발현되면 바로 테스트 받아보셔야 되는 지역인데요. 여기 제가 좀 설명드렸던 아타몬 마즈다 센터고요. 캐드맨에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캠벨타운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현실인가요? 캐스릴, 요 캐슐라, 요런 지역에 계셨던 분들, 이스트우드 알디 아시죠? 에스마트랑, 요런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또 이제 증상을 보시고 또 바로 증상 발현하면은 테스트 받아보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아래 설명란에다가 또 첨부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오늘 NSW 얼마나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보실게요. 오늘 총 13분이 감염이 되셨어요. 그 중에서 7케이스는 로컬리 트랜스미티드, 즉 지역 감염이었네요. 그리고 6분은 해외 감염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총 7분 중에서요, 두 분은 A to Z 메디컬 센터에서 나왔네요. 이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켄바죠. 라켄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닥터들이고요. 이거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근원지를 모르는 곳에서 걸렸다라고 해요.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분이 남았잖아요.
2분이 의사셨고, 그리고 5분, 총 7명이 감염이 됐는데요. 이 5분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니까 그 가족 간의 감염이네요. 예, 그리고 사우스 웨스턴 시드니고요. 그래서 이 연관성이 된 케이스를 보면요. 세인트 빈 호스피털에서 나온 이 간호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버풀 호스피털 클러스터와 연관이 있네요. 그리고 또 5분 중에 한 분은요, 장애인을 돌보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또 지역은 시드니 사우스 웨스트고요. 그래서 지금 컨택트 하신 접촉자에 대해서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7분의 클라이언트 고객분이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스텝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another one, 이분은 이제 또 가셨네요. Great Beginnings, 오란팍에 있는 Child Care Center래요. 그래서 일자를 보니까 10월 1일, 2일, 8일, 그리고 9일이고요. 감염된 상태에서 감염된 동안 방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 밀접한 접촉자들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드니는 조금 지금 이런 그림처럼 확진자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NSW 주에서는요, 팬데믹 이후에 총 4,106케이스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빅토리아 주는 어땠을까요? 빅토리아 주를 보니까 13일 새로운 케이스가 12명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분이 목숨을 잃으셨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2자릿수 10몇 케이스 뭐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네요. 한 자릿수를 좀 기록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재무부 장관은요, 락다운의 완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네요. 또 한편 이제 NSW 주에서는요, 아웃도어 다이닝에 대해서 좀 뭔가 완화를 한다라고 하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야외에서 뭐 CBD 같은 공간의 요 지역을 먼저요 해서 야외에서 다이닝 할 수 있는 제한을 좀 많이 푼다라는 영상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16일이죠. 아웃도어 메뉴 QR코드를 가진 곳은요, 이제 이 2 스퀘어 미터 룰을 적용해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완화를 좀 한 거죠. 해서 야외에서 사람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식사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내 그 공간 같은 경우에, 인도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4 스퀘어 미터 룰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로요, 뮤지컬 퍼포먼스에 뭔가 공연이 되겠죠. 500명의 수용 인원이 또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다만 4 스퀘어 미터 룰 하에서는요. 지금 CBD하고 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 이벤트라든지 뭐 이제 라이브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호주가 뉴질랜드에 이제 트래블 버블 협정을 해서 3일 뒤에는, 즉 16일부터는요, NSW주와 캔버라, 노던 테리준주에 대해서 뉴질랜드인들에게 무격리로 입국할 수 있게끔 했죠. 자가격리가 이제 필요 없는 건데요. 이제 호텔에서요. 근데 이러한 거를 한국에게도 이제 무격리로 호주로 들어올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한국의 방역 관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스콧 모리슨 총리는 좀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의해서 태평양에 이제 섬나라들에게 먼저 문을 연 다음에요. 그 다음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상호 여행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한국과 호주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좀 안정이 돼서 이 계획이 실현되는 날이 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었네요. 7살의 호주 아이가요, 납치가 됐다가 2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잘 대피해서, 그 납치된 곳을 빠져나와서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뉴스네요. 이 아이는요, 이제 10일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갔대요. 그리고 이제 퍼스에 있는 집으로 도착했대요. 오후 8시 40분쯤요. 근데 이 조셉 이튼이라는 아이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차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당일치기 여행으로요, 너무 피로해서 그냥 둘째 아들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요, 또 이제 차량을 시동에 또 켜놓은 채 집을 또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절도범이 갑자기 이 찰나에 나타나서요, 재빠르게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뒷좌석에 잠들었던 이트는요, 납치가 되는 거죠. 얼떨결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침착함을 잊지 않고 이제 도둑이 차를 세울 때까지 침착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대요. 목숨이 아니라 몸을 숨기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도둑이 차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이제 새벽까지 기다린 다음에 가까운 가정집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대요. 이 시간이 오전 5시 45분이었대요. 근데 그 가정집에서 이제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로 엄마셨던 거예요. 두 아이를 두 아이의 엄마셨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면서도 친절하게 이제 맞아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트는 길을 잃었다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바로 그 여성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같은 엄마 입장으로서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악몽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튼이 모르는 집 문을 두드린 건 엄청나게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 이튼은 이렇게 경찰의 도움으로 결국 10시간 만에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 뉴스를 보니까 아이에게 뭐 엄마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거를 좀 알려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이 차량을 훔친 남성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사건 당시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범인의 모습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호주에서 13일 이런 사고가 있었네요. 그 퍼스에 있는 커튼 유니버시티가 빌딩이요, 무너졌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견습생이던 분이 사망하셨다라고 하네요. 어머, 호주에서도 뭔가 부실 공사가 있나 봐요. 건물이 이렇게 부서지다니요.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붕괴가 있었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2명의 분이 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네요. 와, 정말 충격이네요. 이 빌딩은요, 지난 4월에 또 뭔가 이렇게 상을 받았나 봐요. 5층짜리인데요.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와, 그래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리겠네요. 흐리다가 오후 5시쯤 해가 뜨고요. 시드니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수요일 같은 경우는 20도가 최고 기온, 그리고 최저 기온 15도 기록하겠네요. 목요일 같은 경우 25도까지 올라가고요. 흐린 가운데 맑은 날씨 이어지겠네요. 최저 기온은 17도가 되고요. 그 다음 날 일은 21도에 또 떨어지네요, 기온이. 그리고 최저 기온은 16도 기록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비가 계속 내리네요.
그래서 이 날씨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시드니 위로 있는 퀸즐랜드 지역이나 노던 테리토리 지역은 따뜻하겠죠. 그 아래 캔버라, 멜번은 좀 다소 좀 낮은 기온 기록하겠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활동하는 것 같아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